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이 형사를 사칭한 남성에게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형사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충주시 남자조정팀에서 주장이 후배들을 구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방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게 발단이었습니다. 청주시가 뒤늦게 흙탕물이 섞인 수돗물로 논란을 빚은 오송 일부 지역 상수도관 세척에 나섭니다. 청주시의 부실한 대처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기관 단체장들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아직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첫 적용 사례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기관 단체장에 대한 첫 소환을 마쳤습니다. 지난 3월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시작으로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남은 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입니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기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적용 사례가 없어 기소한다면 첫 사례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해석도 갈립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최고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을 소홀히 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책임부터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미호강과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제방 관리 권한부터 이견이 있습니다. 미호강과 제방을 관리하는 주체는 금강유역환경청이라는 주장과 충북도와 청주시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겁니다. 여러 실무자들 책임이 중첩돼 있을 때 최고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게 이제 이 법의 근거거든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포괄적으로 그 관리 책임에 대한 게 이제 부여가 되어 있고요. 관할 책임에 이어 의무를 다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궁평 2 지하차도의 경우 충청북도에 관리 책임이 있지만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려면 지하차도 유지 보수 등 관리를 실제로 소홀히 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관리 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법에 명시된 관리상 결함은 균열이나 누수 같은 물리적 결함에 한정된다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 속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경찰이 형사를 사칭한 남성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형사의 이름을 대면서 수배자를 쫓고 있다는 말에 속아 여성들의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준 건데요. 경찰이 뒤늦게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아직도 이 남성이 누구인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러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이 남성이 전화한 곳은 경찰서 지구대.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의 형사라고 밝힌 이 남성은 수배자를 쫓고 있다며 특정 이름을 가진 30대 초중반 여성들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형사를 사칭한 데다 수사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경찰관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씩 불러줬습니다. 공중전화를 저렇게 오래 하나? 그래서 얼굴을 보려고 한번 갔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모자도 쓴 것 같고. 대화 도중 경찰이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 남성은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였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 경찰에 전화한 게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남성이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기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지구대와 파출소 3곳에도 추가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경찰은 해당 남성이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고 스토킹 등 후속 범죄 예방을 위해 거주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해외 거주 중으로 확인된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는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쫓는 한편 개인정보를 유출한 지구대 직원에 대해 형사 입건과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 상당산성에서 단체로 불법 취사를 한 산악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산불 조심 기간인 지난달 24일 저녁 상당산성 쉼터에서 단체로 음주를 하고 버너 등을 이용해 고기와 라면을 요리해 먹은 산악회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현장 근처에 취사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산불 진화 인력을 통해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현장의 구타는 사라져야 할 구태이자 악습이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충주시청 남자 조정팀에서도 선배가 후배들을 때려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폭행이 일어난 것은 토요일인 지난달 27일 탕금호 조정 경기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사용 중인 보트하우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충주시청 남자 조정팀 주장인 30대 선수가 20대 초반의 선수 3명을 때렸습니다. 방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게 발단이었는데 평소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뺨 때리고 넘어졌는데 밟고 걷어찼다고는 선수들은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가해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확한 건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이제 선수들 주장으로는 그렇거든요. 맞은 선수들은 다음 날 주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충주시는 당일 오후 관련자들과 면담 후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했습니다. 바로 그날 분리를 시켰고 가해자를 아예 특허 조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징계를 할 계획이고요. 피해 선수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인 구타가 있었다는 반면 가해 선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는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만큼 직접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조정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징계도 이어지게 됩니다. 충주시 남자 조정팀은 오늘 개막하는 화천평화배 조정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는 따로 생활하는 특성상 관리 감독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충주시청 여자 조정팀 감독이 성추행 의혹으로 파면된 데 이어 선수 간 폭력으로 또 한 번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는 9일부터 진천에서 열리는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와 김명식 진천군 체육회장, 또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해 17년 만에 진천에서 열리는 충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충북 11개 시군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이번 충북도민체전은 풋살과 족구 등의 사전 경기를 시작으로 8일에는 성화봉송이 진행되며 본 대회는 9일부터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충북도청 직원들이 출퇴근용 친환경 공유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직원 전용 상품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맺고 평일 직원 출퇴근과 근거리 출장 용도로 공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용료는 일정 기간마다 충청북도가 후불 정산하며 청사 안에 전기 자전거 주차 구역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난 넉 달 사이 2차례나 흙탕물을 쏟아낸 오송 제2산업단지 상수도관에 대한 세척 작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청주시는 관 내부에서 발견된 토사를 근거로 관을 만든 산업단지 공단에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수도 꼭지에서 누런 흙탕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달 중순 오송읍 이산단 6,800여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을 거쳐 나온 물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물로 씻거나 밥을 해먹었고
식당은 영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넉 달 만에 또 흙탕물이 공급되면서 누적된 피해 신고는 500건에 육박합니다. 산업단지공단이 만들어 넘긴 상수도관 내부에 토사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청주시의 설명. 탁수가 재발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무한 책임이죠. 원인은 사실은 이 공단 건설 공사하면서 상수도 공사까지 같이 했는데 그 공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청주시는 긴급 예산 16억 원을 투입해 이번 주부터 이산단 전체 관로 31km에 대한 세척 작업에 나섭니다. 구조적으로 대체 관로를 통해 임시급수를 할 수 없는 봉산리 주택 상가 밀집 지역 먼저 이달 안에 마친 뒤 오는 8월까지 아파트 지역 등 나머지 구간 세척을 끝낼 계획입니다. 다만 관로 세척 과정에서 일부 지역엔 단수나 흙탕물 유입이 예상돼 주민들은 또 한 번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물 사용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 세척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출수 불량 또는 이제 일부분 단수가 있는데 좀 불편을 하시더라도 그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이번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3년 전 상수도관을 넘겨받을 때 수질 검사만 했을 뿐 관의 내부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또 1차 사고 2달 뒤인 지난 2월 관 내부의 토사를 발견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바람에 2차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또 수십억 원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식수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또다시 신뢰를 했습니다. 청주시는 작업 예산이 부족해 추가 편성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관을 만들어 넘긴 산업단지 공단을 상대로 세척 비용과 시민 보상액 등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관리를 맡은 지 3년이 지난 데다 공단 측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19세에서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으로 충청북도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4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인원을 3,6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33만 7천 원이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음성군 삼성면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거세게 일면서 대형 화재로 번질까 우려됐지만 소방 인력 70여 명과 기계 24대를 동원한 끝에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직원 3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시설과 기계, 폐기물 60톤 등이 불에 타 소방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를 토대로 착화점을 찾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충북도청 잔디광장에서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 200여 명이 참가해 치어리딩과 마술쇼 공연, 또 각종 체험 행사 등을 즐겼고 어린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의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영한 충북지사는 꿈을 크게 꾸고 씩씩하게 나아가면 빛나는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청주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어린이날 연휴인 4일과 5일 청주 문화제조창과 동부창고에서는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와 재활용 놀이터, 또 흥미로운 예술 시간이 진행되고 청주시 한국공예관에서는 오픈마켓과 국악 뮤지컬 등이 펼쳐집니다. 또 오는 10일부터 4일 동안 동부창고에서는 청주 가드닝 페스티벌이 11일부터 2주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에서 주말 단막극장이 상영됩니다. 또 29일에는 문화제조창 달밤 투어가 진행됩니다. 증평군이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만 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증평군은 오늘부터 14일까지 지역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 원 이상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증평사랑 상품권 만원권을 지급합니다. 장뜰시장 다목적 광장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당일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하루 5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 점포를 위한 소비 촉진 행사로 연매출 30억 이상 점포와 중대형 마트는 제외됩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만에 다시 2%대로 둔화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68로 1년 전보다 2.7% 상승했습니다. 충북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를 기록한 뒤 다시 3%대로 올라섰지만 2달 만에 다시 2%대로 떨어졌습니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산물이 17.6%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신선과일이 1년 전보다 36.6%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국내 대표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인 바이오 코리아 2024가 오는 8일부터 4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충청북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차세대 신약 플랫폼과 당뇨 비만 치료제 등 10가지 주제로 9개국 약 60여 명이 발표와 토론에 나서며 호주와 독일 등 10개국 81개사에서 참여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바이오 산업의 중심 충북을 내걸고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